이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화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이 중심이었던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과학과 이성 중심으로 사고하자는 계몽운동이 주류로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화석을 이제 오래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라고 다들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것들이 발견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1824년에 영국의 지질학회지에 처음 보고가 됐던 화석이에요. 어느 부위인 것 같으세요? 난 무슨 난 뱀인 줄 알았어. 이빨 같은. 이빨 같다. 그죠? 이빨 같이 생겼죠. 네. 근데 엄청나게 큰 이빨이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래턱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뼈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빨들이 나 있죠. 이빨이 보면은 일단 뒤쪽으로 향해 있어요. 사실 갈고리처럼 발달돼 있죠. 네. 오늘날에 이런 이빨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어. 그렇죠. 악어라든지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이에요. 이게 뒤쪽으로 휘어진 이빨이 있어야 뭔가 발버둥 치는 먹잇감을 붙잡을 때 먹잇감이 도망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화석은요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메갈로사우루스예요. 메갈로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아 근데 공룡한테 지금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거죠? 일단은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에요. 아, 겁나 큰 도마뱀이다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쵸. 아. 근데 때마침 화석을 입수한 영국의 한 교수가 이 화석 속의 이 생물의 이빨이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고는 과거에 이러한 거대한 파충류가 살았다는 거를 추측을 한 거죠. 건우군, 그러면 메갈로사우루스의 덩치도 당시 화석을 보고 약간 크기를 짐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메갈로사우루스의 몸 길이가 약 9m 정도 되고 몸 무게가 약 1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도마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인 어린이나 메갈로사우루스의 거의 다리만 했대요. 그 크기가. 네, 이렇게 말이에요. 야, 만나면 그냥 뭐 도망도 못 네, 가겠다. 엄청 크니까 이게. 만나면 죽는 거죠. 비교가 안 되네요. 압도적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메갈로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고 1년 후에 1825년에 또 하나의 새로운 화석이 학계에 발표가 됐어요. 맞아. 이 화석도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겁니다. 뭐야? 이건 이제 이빨 화석이에요. 예? 이빨이에요? 이빨인데 실물 크기는 아니고요. 실제 이 이빨은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아. 네. 어떤 종류의 공룡이었을 것 같으세요? 뭐 통기가 나 있어 이빨에. 이빨이 뭉뚝하네. 안 날카롭네, 생각보다. 네. 보시면은 앞이랑 뒤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나 있어요. 맞아요. 이걸 톱니 구조라고 하는데 톱니 구조가 보통 크게 발달돼 있는 이렇게 이빨을 갖고 있는 것은 초식 동물들이 보통 그래요. 풀 뜯어 먹으려고요? 예, 맞아요. 풀이 굉장히 질기거든요. 이게 믹서기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존하는 동물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 결과 얘 누구야?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이랑 유사한 거를 찾았어요. 뭐냐면은 초식성 도마뱀인 이구아나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를 이걸 연구하신 분이 알아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동물한테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이구아나돈이에요. 아, 이거는 이구아나 네, 돈. 이구아나돈으로 이제 이름 붙여줬고요. 그래서 이구아나돈의 발견으로 이제는 최초의 초식공룡 화석이 연구가 된 거죠. 약간 이거하나 이빨이랑 똑같아서 돈의 이빨이라는 뜻이어서 이거하나 돈이라는 아, 그렇죠, 이름을, 그렇죠. 네. 이구아나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톡소리나. 네. 이빨이에요? 네, 돈이 이빨이라는 네. 뜻이에요. 야, 진짜 똑똑해. 주둥이는 개미핥기가 닮았네. 그렇죠. 살짝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컸어요, 박사님? 한 오늘날 살아있는 아시아 코끼리만한 크기였어요. 아시아 코끼리. 네. 풀을 얼마나 뜯어먹으면 저렇게 커지는 거야? 세 번째로 보고된 화석이 이제 숲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화석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저 위쪽이 이제 머리뼈고요. 근데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목이랑 어깨 쪽에 큰 뼈로 된 가시들이 뻗어 있는 거예요. 당시 학자들이 이걸 보고는 이거 좀 골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비슷한 구조를 찾았어요.
이거랑 비슷한 구조? 네. 그게 뭐냐면 악어예요. 그렇구나. 네.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찝찝찝찝. 네, 이렇게. 저게 다 뼈로 돼 있는 거예요. 피부에 뼈였어요. 네. 뼈가 자라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동물은 이제 산림지대의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져요. 이 동물이 이제 힐라이오사우루스입니다. 아 희나요? 네. 과학자들은 힐라이오사우루스가 이제 악어랑 비슷한 파충류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네. 박사님 지금까지 발견된 3가지 화석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다 파충류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요, 메갈로사우루스랑 이구아노돈이랑 힐라이오사우루스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도마뱀이라든지 악어와 같은 고대 파충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표본들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특이점을 찾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특이점. 네, 그분이 누구냐면요,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비교해부학자였던 리처드 오웬 경이었어요. 네, 저도 오해는. 아우 들어봤어요. 그걸 알아요? 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는 게 없네요, 거의. 네. 이거 그래서 들어보긴 이분이 했어요.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을 보니까 오히려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랑 비슷한 다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일반적인 파충류의 골반을 앞에서 바라본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요. 다리가 벌어져 있죠.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다리가 뻗어 있네요. 밑으로 뻗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3가지 동물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과 다른 다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아, 일반적인 파충류들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다 보니까는 움직일 때, 걸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아, 맞네. 그러니까 어기적. 네. 이렇게 뒤뚱뒤뚱이라. 뒤뚱뒤뚱 움직이고요. 몸을 이렇게 S자로 구부리면서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힘이 일단 많이 들겠죠. 그리고 숨 쉬기가 어려워요. 아,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폐가 동시에 팽창하고 수축을 해야 숨을 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폐가 동시에 팽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들을 보면요, 걷거나 뛸 때 숨을 쉬지 않아요. 네, 숨 뭐야, 참고 무산소호흡이야? 걷거나 아, 진짜요? 뛰어요. 네. 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쫓아가면 언젠간 잡히겠네요. 언젠가는 멈춰요. 그렇죠. 숨을 쉬기 위해서. 아, 진짜 특이하다. 엄청 힘들겠다. 네. 근데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이 다 사라지겠죠. 뛸 수 있죠. 일단은 몸을 지탱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걸으면서도 걷거나 뛸 때 숨을 잘 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웬은요, 이 동물들을 보고는 굉장히 좀 독특한 파충류들이다. 얘네만의 따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무서울 정도로 크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데이노스랑 도마뱀 혹은 파충류를 의미하는 사우루스를 합쳐서 다이너소어가 돼요. 아, 그때 나온 다이너소어라는 이름을 단어구나. 붙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마뱀. 그쵸, 무서웠죠. 그쵸. 신기하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 혹은 파충류, 즉 공룡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리처드 오웬이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후 영국은요, 공룡에 대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1854년에 런던의 그 수정궁에 공룡 모형을,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기로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당시 수정궁 정원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아, 근데 우리가 아는 공룡 모양이랑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요. 좀 통통한 느낌? 완전 옛날이니까. 그치? 옛날에 네 발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당연히 그랬겠지. 그렇죠. 일단은 당시에 학자들이 알고 있는 덩치가 큰 동물은 코끼리라든지 코뿔소라든지 하마 이런 애들밖에 없었어요. 다 네 발로 걷잖아요. 당연히 공룡도 네 발로 걸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궁의 전시를 본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보러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종교 문제로 따지면 또 이게 논란이 되지 않나? 근데 일단은 그래요? 반응은 대박이었어요. 뜨거웠죠. 대박이었어요. 일단은 공룡이란 존재를 일반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오래 전에 거대한 생명체 공룡이 살았다는 거를 혁명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나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다고? 대박이었어.
사람들의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 모형 볼 수가 있다. 근데 기존에 없었던 거라서 사람 엄청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대박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수중호에 가면 거기 이렇게 공룡 정원이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어설퍼요. 근데 이제 170년 전에 만들었다고 치면 이 어마어마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처럼 공룡이 인기를 끌자 공룡 연구의 기초가 되는 화석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돼요. 그럼 이제 공룡 화석은 어떻게 발굴이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룡 화석을 발굴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죠. 일단 봐야죠. 되게 단순합니다.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공룡 화석의 90%는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몽골에서 발견이 돼요.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지각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는 지층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희가 가면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식물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화석 탐사지로 갑니다. 지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들을 가면은 작은 뼈 조각이라든지 깃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을 잘 사사치 뒤지면은 큰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화석 발굴 현장이에요. 직접 찍어준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지금 거대한 초식 공룡, 목긴 공룡의 왼쪽 허벅지뼈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발굴을 하면요, 뼈만 뜯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에 있는 암석이랑 다 같이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연구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뭐야? 이게 지금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뜯어온 암석과 화석을 치과용 도구를 이용해서요,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네. 저런 걸로 살살살 긁어내나 보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 속에 있을 때는 이 누르고 있는 암석 때문에 모양이 유지가 되지만은 꺼내는 순간 뼈들이 막 서서히 으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본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대한 뭐 집채만한 목긴 공룡 한 마리를 화석 처리를 한다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나면요, 살아있을 때 골격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했던 공룡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갑옷 공룡이에요.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이름을 붙이셨다고요? 이름을 직접? 붙였어요, 제가. 네. 와. 아니 저런 식으로 맞춰나간 거란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 위에 두 개의 그림은요, 발견된 부위예요. 네. 나머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위들은 다른 갑옷 공룡에 이미 발견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제 이거를 이런 공룡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 데이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복원도가 완성이 돼요.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이고요. 피부에 이제 뼈로 된 돌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시로 무장한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다 해서 일단 갑옷 공룡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 공룡 보시면 꼬리 끝에 뼈 뭉치가 있어요. 네, 뼈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이 공룡 같은 경우 보니까는 꼬리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옆구리 쪽에 골절된 뼈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짝짓기 찰 때 마음에 드는 암컷을 두고 싸울 때 저 곤봉을 쓰지 않았을까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